혹시 35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가졌던 아프리카 최고 여성 부호가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동결되고 전 세계의 추적 대상이 되어버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영화 속 공주처럼 개인 섬과 초호화 요트를 소유하고 런던과 두바이에 고급 부동산을 가졌던 그녀가 어떻게 이런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앙골라의 프린세스라 불리던 이사벨 도스 산토스의 성공과 몰락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벨은 1973년 앙골라의 전 대통령 조제 에두아르두 두스 산토스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두스 산토스 대통령은 포르투갈로 독립한 이후 무려 1979년부터 2017년까지 약 38년간 대통령직을 유지한 강력한 권력자였죠. 이사벨은 어린 시절부터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상당한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궁에서 자랐고 학창 시절엔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떠나 고급 사립학교와 킹스 칼리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한 뒤에 다시 앙골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앙골라로 오자마자 억만장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앙골라에 돌아온 이사벨은 24살 무렵 첫 사업으로 해변에서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당시 레스토랑 운영자는 세무조사와 보건방송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사벨의 영향력을 보고 일정 지분을 넘기면서 그녀와 파트너십을 맺게 됩니다. 대통령의 딸이 개입한 사업장을 어느 누가 건들겠습니까? 건들면 그녀의 아버지가 소리 소문 없이 처리했겠죠. 당시엔 대통령 딸이 직접 음식을 나르거나 하는 모습을 각종 매체에서 보도하기도 했고, 이 작은 레스토랑을 통해 이사벨은 내 이름값만으로도 사업을 지킬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 작은 성공 경험이 그녀의 욕망에 불을 붙이게 된 거죠. 그렇게 첫 사업을 성공하고 나서부터 이사벨은 아프리카의 전략산업 전반에 손을 뻗기 시작합니다. 앙골라는 세계 4위 다이아몬드 생산국입니다. 1999년 앙골라 국영 다이아몬드 회사 엔디아마가 해외 파트너들과 합작회사 아스콥을 설립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다이아몬드 거물 레블 레비에프 등 몇몇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름을 올렸지만 놀랍게도 이사벨 도스 산토스도 지분 24.5%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녀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통령 도스 산토스가 직접 지시하고 국영기업에 특별한 권리를 주어 추진했기 때문이죠. 다이아몬드 기업 아스콥은 이후 매달 수백만 달러의 배당금을 받아낼 정도로 엄청난 현금 흐름을 만들어냈고, 이때부터 이사벨은 명실상부 거대 자산 가반열에 오르며 다이아몬드 여왕이라는 별칭까지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앙골라에서 다이아몬드와 함께 가장 중요한 민간 사업 부분 중 하나가 통신 사업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휴대전화 보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였죠. 1997년 대통령 도스 산토스는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 면허를 발급할 때는 공개 입찰을 거쳐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년 뒤에 그는 또 다른 대통령령을 내려 공개 입찰 없이도 국영기업과 합작 형태라면 면허를 줄 수 있다고 예외 조항을 만듭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유니텔이라는 이동통신사인데, 이사회 지분 구조를 보면 국영석유회사인 소낭골이 25%를, 그리고 이사벨 도스 산토스 역시 25%를 가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스마트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유니텔은 단숨에 가입자 수 900만 명 이상, 연매출 20억 달러 이상의 초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사벨이 보유한 유니텔 지분 가치만 1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 시점부터 이미 그녀는 억만장자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해변 레스토랑에서 시작한 그녀가 이젠 정재계를 쥐락펴락하는 인물이 된 겁니다. 그녀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05년에는 포르투갈 억만장자 아메리코 아모림 등과 함께 BIC 은행을 설립하면서 BIC 지분 상당 부분을 확보하게 되고, 노바 시망골라 시멘트 회사까지 손에 넣어 앙골라의 건설, 재건 붐을 타며 매섭게 불을 불려나갔죠. 사실상 석유, 다이아몬드, 통신, 금융, 시멘트 등 앙골라 핵심 산업 전반에 이사벨의 영향력이 뻗치게 되었고, 그때마다 아버지가 뒤에서 힘을 실어줬던 겁니다. 이사벨 도스 산토스는 이렇게 여러 국가 전략 산업에 걸쳐 막대한 지분을 확보하며 포르투갈 등 유럽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한때 두바이의 개인 섬에 저택을 두고 있었고, 런던에 다수의 럭셔리 아파트, 리스본에도 대형 부동산을 보유했고, 고급 패션 행사나 칸 영화제 등 각종 국제 행사의 스폰서로도
정치적으로도 나서며 글로벌 셀러브리티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그녀는 아프리카의 진정한 여성 리더라는 수식어를 내세우며 스스로를 열심히 일해 성공한 자수성가 기업가로 포장하며 앙골라의 프린세스로 자리매김했죠. 하지만 언론과 비정부 기구들이 이 재산의 출처가 정당하지 않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습니다. 앙골라 국민의 70% 이상이 하루에 2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삶을 버티고 있는 반면 이사벨의 부는 아버지의 통치권 남용과 국가 재원을 개인적 이익으로 전용한 결과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렇게 잡음이 들리면서부터 이사벨에게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2017년 아버지 두스 산토스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 거죠. 후임인 주앙 로렌스 대통령은 부패 척결을 공언하며 두스 산토스 가문 및 측근들을 권력 핵심부에서 제거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 이사벨 두스 산토스가 의장으로 있었던 국영 석유회사 소낭골에서도 해임되었는데 이사벨이 해임당하기 전날 5,700만 달러 중 대부분을 컨설팅 비용 목록으로 두바이 계좌로 송금했다는 은행 기록이 포착됩니다. 앙골라 검찰은 이를 공금 횡령 및 자금 세탁 혐의로 보고 이사벨과 그녀의 측근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2020년 1월에 터졌습니다. 국제탐사보도 언론인 협회가 루안다 리스크를 폭로한 것입니다. 이 문건은 약 71만 5천 개에 달하는 이메일, 계약서, 내부 보고서 등이 담긴 자료였는데 이사벨이 대통령의 권한을 통해 초법적으로 지분을 챙겼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죠. 가령 소낭골, 다이아몬드 공사 등 국영기업을 이용해 사적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영국, 포르투갈 등의 다국적 컨설팅 회사와 회계법인들의 협력을 통해 조세 피난처에 복잡한 회사 구조를 설립했다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후 앙골라 법원은 즉각 이사벨 도스 산토스의 국내 자산을 동결했고 포르투갈과 영국 등도 그녀의 지분과 계좌를 차례로 동결 조치했습니다. 한때 포브스가 추산한 그녀의 순자산은 약 35억 달러였으나 루안다 리스크 이후 대부분의 자산이 동결 또는 압류되면서 포브스 억만장자 리스트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앙골라 검찰은 이사벨을 부패, 자금 세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 방침을 밝혔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 발부가 고려된다는 소식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사벨은 두바이에 머무르며 나는 결백하다. 모든 것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녀는 여러 인터뷰에서 앙골라의 현 정권이 내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뒤집어 엎으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고 본인 자산의 출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앙골라 정부와 국제사회의 시선은 냉담합니다. 미국 국무부 역시 이사벨과 가족의 입국을 금지했고 영국도 글로벌 반부패 제재에 따라 이사벨의 입국을 차단했죠. 이사벨은 늘 나는 앙골라의 경제성장을 이끈 선구자이자 자수성가 여성사업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그녀의 재산은 대부분 아버지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법의 허점을 활용하거나 아예 대통령령으로 승인받아 쉽게 지분을 확보한 결과라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당장 앙골라 국민 대부분이 심각한 빈곤에 처해 있고 인프라 부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데 대통령의 딸이 다이아몬드, 석유, 통신, 은행, 시멘트 등 국가 주요 산업을 사실상 독점하며 국가 재원으로 명품 요트, 해외 부동산을 사들이는 데 쓴 겁니다. 결국 국제적 폭로인 루안다 리스크와 앙골라 새 정부의 부패 청산 정책으로 인해 이사벨은 현재 자산이 동결된 상태에서 국제사회 최대 수배 대상 여성이라는 불명예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사벨은 현재 여러 국가에서 자금 세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앙골라, 네덜란드 등지의 법원에서 그녀의 자산이 차례로 동결되거나 몰수되고 있고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본인은 여전히 정치적 야심도 내비치며 나중에 앙골라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도 있다라고 언급한 적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재는 범죄 혐의 방어와 각종 자산 동결에 대처하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손쉽게 나라에 돈줄을 쥔 대가가 이렇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력을 통해 손쉽게 국가 핵심 산업의 지분을 취득한 그녀가 누구의 도움 없이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일궈냈다고 말하는 게 참 기가 차네요. 그녀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